과 각 군, 온갖 대책을 내놓고 일선 부대에서는 천안함을 잊지 말자 이런 내용의 플래카드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해군 이 가장 군기가 엉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최근 전직 참모총장 2명이 비리로 구속이 됐죠. 그리고 이제 해군 중장의 성희롱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개인의 일탈로만 보기 힘든 정황이 속출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해군 전직 참모총장들 어떤 혐의로 지금 어떤 사법 처리를 앞두고 있는지 한번 그래픽 준비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해군이 지금까지 방산 비리로 6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 계급장의 별을 합치면 모두 19개. 현재 7명이 군 관련해서 7명이 구속이 되거나 입건이 됐는데 그중에 7명 중에 무려 6명이 해군 출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전직 총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자, 혐의 같은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철 전 참모총장 같은 경우에는 통영함 비리로 구속이 됐죠. 그리고 정옥군 전 참모총장도 STX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이제 해사 3년 선후배 사이인데 네, 저렇게 구속이 됐는데 자, 이훈 교수님. 네. 왜 유독 이렇게 해군, 네. 육군이나 공군에 비해서 왜 유독 해군만 저렇게 문제가 되고 있죠? 그 소위 말해서 그 해군의 그 함정 문화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예. 그 배라고 하는 이런 폐쇄된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왔고 예. 또 평상시에도 그 안전과 안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아주 굳건한 시멘트 같은 나름대로의 그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따라서 일정한 이권이 있었을 때 선배나 후배나 동기가 부탁을 하게 되면 이것은 나의 제2의 제3의 나의 분신과 같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하는 데는 상당한 그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 함정 문화에서 오는 부작용이 사실은 해군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방산 비리의 한 원인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한 번 배 타면 해외 같은 데 가면 몇 달씩 같은 배에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전후회가 더 끈끈할 수는 있겠군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그 배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지휘관 또 따라야 할 사람들의 위계 질서와 그 권위 권력이 네. 다른 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더 강하다. 이 점이 사실은 이제 이 숨겨진 비리를 은닉해주고 부정적으로 도와주고 하는 데에 작동하고 있다. 이 점이 하나의 그 문화적 측면에서 이유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제 그 구조적 그 측면에서 해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장비 장구가 사실은 상당히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은 국내에서 거기에 불필요한 프리미엄을 얻는다든가 또는 관련 업체를 임의적으로 선정하기에 용이하다. 반면 이제 육군은 상대적으로 이게 표준화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와 같은 선택과 이른바 유두리의 역할과 기회가 상당히 적다라고 하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부정부패의 기회 구조가 조금 적은 편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공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완전 제품을 타국에서 통째로 사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 단계에서 부정부패와 인적 쇄신, 인적 신뢰를 변형한 그 고리를 연결할 기회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봐서 해군에서 유달리 지금 여러 가지 그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 일단 평가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수사가 좀 더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면 육군과 공군에도 일부 뭐 이런 것은 분명히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공군 같은 경우에는 뭐 첨단 전투기 같은 거를 아예 완제품 형태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여지가 없죠. 상대적인 것이죠, 물론. 근데 이제 해군은 이제 뭐 비행기 같은 거 고속함이나 이런 것들 보면 크고 또 우리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제작 가능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첨단 장비 같은 거를 수주하면서 비리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우리가 이제 뭐 고위공직자가 됐던 누가 됐던 이렇게 구속되고 비리 혐의로 하는 걸 많이 보긴 봤지만 해군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별 중에 별이라는 참모총장 2명이 잇따라 구속이 됐다고 또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해군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어떤 언론에서는 난파선이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거의 침몰 상태라는 얘기겠죠. 해군의 입장에서 상당히 창피한 일이고 사실은 방산비리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방금 우리 이용혁 교수님께서 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육군과 공군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독 해군이 이렇게 불거진 것은 역시 뭐 이 교수님 진단이 정확한 거죠. 우리가 한 배를 탔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한 번 배를 타고 나가면은 계속해서 그 배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교들끼리의 상명하복이 더 심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해사 출신이라는 거, 순혈주의. 여기에 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해군을 나가서도 로비의 인맥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신고 의식이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 선배, 내가 감히 어떻게 선배를 고발해? 혹은 여기 방산비리도 마찬가지지만 또 성추행을 봐도 목격을 해도 묵인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저 안타까운 것은 여기 지금 이번에 터진 비리가 거의가 방산비리거든요. 네. 그래서 더 충격적인 건데 방산이 뭐냐면은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 기계를 잘못 들여놓으면 배가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 장병들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 알면서도 이런 제일 윗선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비리를 저질렀다는 거거든요. 네. 또 하나는 작전과 직결되는 것이죠. 그렇죠. 천안함도 이번에 오늘 오죽입니다만 천안함 문제도 정말 제대로 작전을 펴고 뭐 제대로 된 어떤 그런 함선에 그 기계를 넣었다면은 안 났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경계의 실패고 작전의 실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방산 비리는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데 한 4년 전, 5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2010년에 링스 헬기가 한번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4명이 사망했는데요. 그때도 결론은 뭐냐면 방산비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 교환해야 할 부품을 교환했다라고 서류로만 작성해놓고 돈은 타고 교환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5년 전, 4년 전에도 있었던 이런 비리가 지금도 터져나온다는 것은 이 해군의 총체적인 문제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뭐 혁신적으로 뒤집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 같은 경우에 이제 통영함 최첨단 이제 통영함 같은 게 문제가 됐는데 자 소나라고 해서 이제 음파 탐지를 하는 것이 이제 적의 동향 같은 거를 파악하고 적군의 침투 같은 걸 아는 첨단 장비 아니겠습니까? 근데 40억짜리를 2억 원짜리를 40억 원을 주고 들여왔는데 그 첨단 소나 장비가 알고 봤더니 어선에서 참치잡이에 쓸 때 한다는 게 군 출신, 해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자기의 후배들, 자기의 장병들이 타야 되는 배에다가 그런 걸 하는 거에 묵인했다. 그게 사실 이해가 좀 안 돼요. 군인 정신이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나? 그러니까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이런 간습화된 비리 문화, 뇌물 문화, 그리고 접대 문화, 그리고 이렇게 군인의 안전,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부적당한 어떤 예산 집행을 낭비하는 부분들이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자행됐는지를 어떻게 보면 반증하는 겁니다. 2억 원짜리를 40억으로 뻥튀기 수할 수 있는 그 배포는 있죠요. 대담함은 걸리지 않을 것인가. 과거에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다는 부분이고 이것을 전문적으로 검증하거나 감사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반증이 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사실은 제가 보건데 이렇게 여러 별들이 이번에 대거 그 적발이 됐다는 건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간습처럼 내려왔는데 요번에야 적발이 된 겁니다. 요번에 철저히 조사를 하고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앞으로 재발 방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은 이번 사건이 단발적인 게 아니라 지금의 행태를 봤을 때는 그 전에 우리가 몰라서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느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지금 해군 입장이나 아니면 다른 군 입장에서도 운이 나빠서 걸렸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대통령이 얘기하고 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발본색으로 해서 다시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뼈저린 자구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그런 흐름에 맞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그 가장 큰 문제가 특히 이제 방산비리 같은 경우는 우리의 그 안보와 그 직결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동네 어르신하고 우연히 그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그래 뭐 중간에 이렇게 해서 돈 조금 먹는 건 좋다. 그런데 적어도 좋은 제품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냉소적으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만큼 다른 비리보다 방산은 우리의 안보와 관련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뭐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그게 싶고. 안보랑만 관련된 게 아니라 여기서 세금이 수백억 수조 원이 빠져나가면요. 결국은 민생, 국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혈세이기 때문에 이거 절약하면 애들 무상급식이나 복지에 다 투여할 수 있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구멍이 숭숭숭 sul려서 새어나간다는 부분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궁피합니다. 이게 왜 오랫동안 적발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거를 감사해야 되는 공무원, 군인, 그리고 전문가들 이 세 집단이 다 결탁이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기회에 이 사슬을 모두 다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이제 진급에 있어서 유리한 얘기를 해주고 또 보직 관리에 도움을 주고 이른바 끈끈한 왜곡된 사회적 자본이 잘못 작용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간의 신뢰인데 이 신뢰가 소위 말해서 대가성의 신뢰로 뭐 진화 발전한 모습으로 그 원인을 꼽을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그 해결책은 사실상 그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는 이 문화를 형성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 군에서는 일부 내부 고발 신고와 제보가 있어도 사실 이것을 더 줄이는데 관심을 갖는다거나 누가 내부 고발을 했느냐 이것을 오히려 찾아내서 응징과 처벌을 하는 이 반 또 문화적인 것이 아직까지 그 꽈리를 틀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내부가 다 결속을 하면 무슨 일이
났는지 소위 그 침묵의 코드 자체를 깰 수 있는 문화가 바로 그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는 이 문화로 사실은 지금 교화시켜야 되는 것이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와중에 이런 사건도 터졌습니다. 이제 별들이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면서 자기네들이 잘 치면 자기네들만 좋아하면 되는데 그 경기 보조원이라고 하는 캐디한테 뭐 노래를 불러라 또는 엉덩이 춤을 춰라 뭐 이래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걸 또 쉬쉬하고 상부에 보고를 안 해갖고 징계를 맞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동안 해군에서 뭐 다른 군에서도 여러 가지 성 관련한 사건들이 터나왔지만 해군 관련한 성 관련 사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그래프로 정리를 했는데요. 지난해 7월 호위함 함장이 회식 중에 여군을 성추행을 했고 12월에는 해사 장교 2명이 여 부사관을 성추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군 장성 3명이 캐디를 성희롱을 해서 징계위 회부를 댔는데 뭐 여러 가지로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라는 비판을 면하기가 힘좀 보이네요. 네, 사실은 그 해군만의 문제라고 뭐 국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뭐 우리 군의 문제 또한 우리 사회의 남성 위주의 문화가 결국 투영되는 것이 이런 사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물론 이번에 그 성추행이 과연 그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걸 넘어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겠느냐 그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여요. 하지만 설령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단순히 징계로 그친다 하더라도 그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다만 이제 문제가 됐을 경우에 정말 초반에만 시끌시끌하고 나중에 실제적으로 어떤 징계를 받았는가 어떤 처벌이 내려졌는가 또한 그 해결책이 과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무엇이 도출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후속 보도라든지 관심이 없다 그런다면은 또 재발할 수 있거든요. 또한 그 군인은 처벌도 중요합니다만 명예를 지키는 것도 또한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장성, 일반 뭐 그 장병들도 아니고 장성인데 그럼 군에 자신이 몸담았던 군 조직에 얼마나 누를 끼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말씀 잘하시는데 군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기도 있지만 명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분단각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군이 스스로 저렇게 모습을 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 조금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반드시 반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누리꾼들, 네티즌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광희연 앵커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촌철 사례입니다. 네, 천안함 폭침 5주기를 맞아 방산 비리와 성추행 사건으로 얼룩진 해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방산 비리에 대한 네티즌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나물의 그 밥. 전직 해군 참모총장이 나란히 감옥에라며 두 해군 참모총장이 나란히 구속된 것을 꼬집기도 했고요. 또 천안함 46 용사에게 부끄럽지 않을까 해군 이제 정신 좀 차리세요라며 해군의 군기가 엉망이라고 비판한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군 고위 장성이 골프장 캐디를 성희롱하다가 적발된 사건에 대한 의견도 많았는데요. 한번 볼까요? 네, 스타들 이젠 하다 골프장 캐디한테 섹시춤 춤춰봐라 너무들 하시네요라며 해군 고위장성을 비판하는가 하면 장군님 나이스샷 이번에 딱 걸리셨네요. 북한이 공격할 때도 골프장에서 나들이를 이라며 일침을 가한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촌철살인이었습니다.